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서 중 하나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1859년에 출간되었지만 1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사회는 개인에게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밀은 명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당대 유명한 역사가이자 경제학자였고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의 제자였습니다. 밀의 성장 과정은 매우 독특했는데 아버지의 철저한 교육 계획에 따라 3살에 그리스어를, 8살에 라틴어를 배웠고 12살에는 이미 논리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조기 교육은 밀을 천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큰 정신적 위기도 가져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밀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목표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고 이 시기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계적인 공리주의에서 벗어나 더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워즈워스의 시와 낭만주의 사상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밀의 사상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해리엇 테일러였습니다. 그녀는 밀보다 5살 연상의 지적인 여성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깊은 지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고 남편이 사망한 후 결혼했습니다. 해리엇은 밀의 저작에 깊이 관여했으며 특히 자유론과 여성의 종속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밀 자신도 해리엇의 사상적 기여를 높이 평가했고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의 저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은 동인도 회사에서 35년간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여가 시간에 철학과 정치경제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논리학, 정치경제학, 윤리학, 정치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공리주의를 세련되고 인간적인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1865년에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노동계급의 참정권 확대와 여성 참정권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873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유론은 1859년에 출간되었지만 밀은 이미 1854년부터 이 책을 구상하고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억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밀은 과거의 폭군에 의한 억압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대신 다수의 전제, 즉 여론의 폭정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밀의 사랑하는 아내 해리엇은 1858년 책이 출간되기 직전에 프랑스 아비뇽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밀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아내와 함께 구상했던 이 책을 완성하여 그녀에게 헌정했습니다. 책의 헌사에서 밀은 해리엇을 이 책과 내가 쓴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의 영감자이자 일부는 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권력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밀은 이 책을 통해 자유의 본질과 한계, 그리고 사회가 개인에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범위를 탐구했습니다. 밀은 서론에서 이 책의 주제가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즉 사회가 개인에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라고 밝힙니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통치자의 압제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했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다수의 전제입니다. 밀은 사회가 법률뿐만 아니라 여론과 감정을 통해서도 개인을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법적 처벌보다 더 깊숙이 개인의 삶에 침투하여 영혼 그 자체를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개인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자유주의 정치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이 장은 자유론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부분입니다.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억압한다는 것은 그 의견이 거짓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전제로 하는데 인간은 무오류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오만입니다. 역사는 한때 이단으로 박해받았던 의견들이 나중에 진리로 밝혀진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둘째, 틀린 의견이라도 진리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리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의견들의 조화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의견을 억압하면 진리의 다른 부분을 잃게 됩니다. 셋째, 설령 우리의 의견이 완전한 진리라고 해도 반대 의견과의 논쟁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력 없는 독단이 됩니다. 진리도 도전받지 않으면 편견으로 전락하고 그 의미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가르침이 후대에 형식화되고 생명력을 잃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넷째, 설령 진리가 독단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은 상실됩니다. 반대 의견과의 충돌을 통해서만 진리의 살아있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밀은 또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유일한 경우는 그 표현이 타인에게 명백하고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곡물상인은 독점자라는 주장을 신문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분노한 군중 앞에서 곡물상인의 집 앞에서 같은 주장을 선동적으로 외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밀은 개성의 발전이 인간 행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타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성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획일성과 관습의 수능은 인간 정신을 위축시키고 사회의 진보를 막습니다. 밀은 빌헬름 폰 훔볼트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 발전의 목적은 인간의 힘을 가장 풍부하고 조화로운 전체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와 다양한 상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천재와 비범한 사람들은 종종 사회의 관습과 충돌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인류의 진보를 이끕니다. 사회가 개성을 억압하고 획일성을 강요하면 정체되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밀은 중국 문명이 한때 유럽보다 앞서 있었지만 정체된 것을 관습과 획일성에 대한 과도한 존중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현대 유럽, 특히 영국에서도 개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산 계급의 가치관이 지배적이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교육의 보급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밀은 자신의 핵심 원칙인 해악의 원칙한 프린서펄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이유는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자신의 선을 위해서는 물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개인에게 강제를 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밀은 인간의 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본인에게만 관련된 행위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이 절대적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사회가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으로는 간섭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경쟁에서 성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해악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아니라 자연적 결과와 타인의 비난이라는 처벌로 충분합니다. 사회는 그러한 사람을 피하거나 경멸할 수 있지만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장에서 밀은 자신의 원칙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합니다. 먼저 거래의 자유에 대해 논의합니다. 개인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조언이나 권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점은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므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음주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음주 자체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이므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아동의 교육을 보장해야 하지만 국가가 직접 교육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교육의 독점은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경쟁하고 국가는 시험을 통해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타인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데도 아이를 낳는 것은 도덕적 범죄입니다. 국가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론의 핵심은 단 하나의 매우 단순한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악의 원칙입니다. 인류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누구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 보호입니다. 문명화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원칙은 여러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첫째, 개인의 물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개인 자신의 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입니다. 둘째, 이 원칙은 성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아이들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밀은 당시의 제국주의적 편견을 반영하여 야만인들은 개선을 위해 전제 정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셋째, 자유의 영역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의식의 내면적 영역, 양심, 사상, 감정, 의견의 자유, 취향과 추구의 자유, 자신의 성격에 맞는 생활 방식을 추구할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입니다. 밀의 자유 옹호는 공리주의적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자유는 그 자체로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영속적 이익을 가장 잘 촉진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만 인간의 능력이 충분히 발전하고 진리가 발견되며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유론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밀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신뢰와 낙관주의입니다. 밀은 인간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리를 발견하고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계몽주의적 이성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다양성과 개성에 대한 존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밀이 다수의 전제에 대해 경고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자유의 보루라고 생각하지만 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다수가 소수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경고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공격하고 다수의 도덕적 확신으로 소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억압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밀이 강조한 토론과 논쟁의 중요성도 깊이 공감됩니다. 우리는 종종 논쟁을 불편하고 피곤한 것으로 여기며 의견의 일치와 조화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밀이 말했듯이 진리는 논쟁을 통해서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독단이 되고 진리조차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개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성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묘한 방식으로 획일성을 강요합니다. 어떤 대학을 나와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며 몇 살에 결혼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라는 낙인을 받습니다. 밀의 메시지는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용기를 줍니다. 자유론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밀은 우리에게 어떤 의견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질문하고 검토하라고 가르칩니다. 설령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관용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밀은 우리와 다른 의견,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은 사회의 풍요로움이자 진보의 원천입니다. 셋째, 해악의 원칙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의로 타인의 삶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밀은 각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행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때뿐입니다. 넷째, 공론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논쟁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용기와 우리 자신의 의견이 도전받을 때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함을 길러야 합니다. 다섯째, 획일성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밀은 중국 문명의 정체를 관습에 대한 과도한 존중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한 가지 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다양한 개성과 실험에서 나옵니다. 여섯째, 지적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밀은 우리가 무오류하지 않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도 틀릴 수 있고 우리가 거부하는 것에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유론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자유가 단순히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미묘하고 강력한 억압은 사회적 압력, 여론, 관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어도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검열하고 진정한 자아를 억누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선택이 진정 나의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학 전공, 직업, 취미, 심지어 좋아하는 것들조차도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영향받은 것은 아닐까요? 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라고 촉구합니다. 타인의 모방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성향을 발전시키라고 말합니다. 또한 깨달은 것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밀은 진리조차도 계속해서 검토되고 도전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진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편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운 삶입니다. 타인을 따라가거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깨달은 것은 관용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밀은 우리와 다른 의견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판할 수 있고 설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용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발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이 억압받는 사회는 정체되고 개인이 자유로운 사회는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실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진보는 비순응자들, 현상에 도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160년이 지난 지금 자유론의 메시지는 오히려 더 절실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도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우리의 행동을 추적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는 정보를 필터링하고 우리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품 속에 가둡니다. SNS는 미리 경고했던 여론의 폭정을 극단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비난이 한 개인에게 쏟아질 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영구적인 디지털 낙인이 됩니다. 취소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경력과 삶이 파괴됩니다. 밀이라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동시에 자유론의 일부 전제는 오늘날 도전받고 있습니다. 밀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시대에 이것이 항상 맞는 말일까요? 혐오 표현은 어디까지 자유로운 표현으로 보호되어야 할까요? 기후변화 부정론이나 백신 음모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또한 미래 해악의 원칙을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발언이 오프라인에서 실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타인에 대한 해악일까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중독성 있는 앱을 만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론의 핵심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 다양성의 가치,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권력에 대한 경계. 이러한 가치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기본 원칙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자유론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의 범위는 좁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압력을 받습니다. 미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열린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단순한 정치 철학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합니다. 미리 제시한 원칙들이 모든 상황에 완벽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유와 다른 가치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수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용기, 관습에 도전할 용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용기를 줍니다. 밀은 말합니다. 천재와 개성이 존재하려면 자유가 필요하다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천재일 수 있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현할 자유를 우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자유론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밀의 말처럼 만약 모든 인류가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는 시도 자체가 미리 우리에게 바랐던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자유론을 읽고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자기 자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바디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